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코 돈 내지 머니 기자들의 개코 후련병 개코 베이비 고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저희 오늘 착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 저희 오늘 뭐 할지 다 아시겠죠? 여기 오늘 저희 보면 뭐 할 건지 아시겠죠? 위메이드라고 적혀있는데 위메이드 한정판 옷인가요? 아,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유니세프. 이거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다들? 자영 대표님 맨날 입고 맨날 나오는 신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입고 나. 네. 지금 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이요. 영업 비밀이에요. 어둠의 경로. 어둠의 경로로 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 이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아. 왜 입수했냐? 저희가 다시 보라 할 때도 카카오 게임 좀 입고 와, 있었잖아요. 능력자. 인터넷 역시 고인물. 뭔가 좀 데이비도 배워야 돼요. 고여야지. 네. 할 수 이건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 고여야 할 수 있는 아무나 못하는 짬바가 있어야 네. 되니. 네. 이게 저희 유니세프 위메이드. 네, 참 이게 좋네요 이거. 네. 유니세프가 원래 이렇게 나란히 안 해준대요. 맞아요. 네, 되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협약을 나중에 많이 맺은 거예요 유니세프랑. 그래서 네. 앞으로 꾸준히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어제는 열심히 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그래서 예상하셨듯이 이 위믹스와 또 위메이드에 대해서 할 건데 제목이 논란의 끝판왕이에요. 논란의 끝판왕 위믹스와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짜 논란이 끝판왕이다. 그렇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지금부터 한번 네. 가시죠. 네. 지금부터 한번 네. 가시죠. 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미르포 이야기를 빠질 수 없겠죠? 위메이드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위메이드. 그럴까요? 위메이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근데 저는 미래 전설 IP를 들어보긴 했는데 해본 적은 없는 세대예요. 저는. 그럼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선배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 이를 안 저도 안 해봤으면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오래된 게임이니까 2000년에 나왔던 게임이니까 오래됐죠. 근데 게임 취재하면서 미래전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1년 좀 넘었는데 계속 엄청 많이 들어봤죠. 계속 나. 게임 한류 원조.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잘 됐어요. 사실 미래전설은 중국에서는 정말 예전에 크로스파이어랑 던전앤파이터 나오기 전에 그 전에부터 훨씬 잘 됐던 게임이고 MMORPG 게임이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히트를 쳤고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미래전설 2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전설 2를 무단으로 베껴서 그쵸. 한 그런 소위 짝퉁 게임들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분들은 미래전설 2를 웬만하면 다 알죠. 뭐 우리의 리니지 같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성장한 회사죠. 위메이드는 2000년 벌써 한 20년 넘었죠. 회사가 꽤 오래된 게임사고 탄탄히 잘 지켜온 게임사고 중간중간 이슈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큰 이슈를 보면 뭐 지금 미르포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중국의 샨다 게임즈 지금은 뭐 성취 게임즈 뭐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던데. 정시 게임즈? 좋은데? 중국어 좀 배웠어요, 네. 그걸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거랑 이제 IP 분쟁을 했죠. 미래전설 IP 분쟁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게임사 중에 액토리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샨다 게임즈 자회사란 말이죠. 인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액토리 소프트하고도 이제 미래 IP 분쟁을 하고 있죠.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계속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보다도 전에 이슈는 사실은 모바일 게임인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에 상당히 빨리 진입했고 뭐 캔디팜 캔디팡? 이런 것들 게임들 2010년 초반에 꽤 많이 나와서 카카오랑 같이 그때 모바일 게임 같이 내가지고 꽤 성공했던 게임사죠. 네. 그때부터 카카오랑 좀 연이 있겠는데요. 그쵸. 지금도 그렇고. 네. 뭐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 투자한 것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역사가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 미르포 전에는 그렇게 막 주목을 받던 게임사는 아닌 게 사실이잖아요. 저도 드론을 봤는데 뭐 이 게임사가 뭐 위메이드가 뭘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뭐 미르포
그 코인이 붙은 미르포가 나오기 전에 그 미르포도 나와서 국내 미르포도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그때부터 좀 하더니 갑자기 코인이 붙고 나서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임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는 아니다. 게임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고 중요한 미르라는 IP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주목해 볼 건 그런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했던 DNA가 있다.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전환될 때 그리고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될 때도 그런 DNA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르포 글로벌이 작년 8월에 출시됐죠. 네. 네, 작년 8월 출시돼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야말로 게임판을 뒤집어 뒤흔들어 놨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미르포 글로벌부터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 8월에 나올 당시에만 해도 8월 2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큰 방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블록체인 붙여서 나오나 보다. 이게 막 그렇게 크게 성공할 거라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뭐 이제 근데 이제 점점 막 지표가 뭐 스팀에서도 뭐 지금은 스팀에서 스팀 버전은 코인이 떨어져 나왔지만 뭐 스팀에서도 갑자기 뭐 동접이 엄청 뭐 몇만씩 계속 나오고 10만도 도입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포 글로벌 동접 숫자 수를 밝혔죠. 130만 명이 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사실 130만 명. 와, 이거 말이 되나? 이게 뭐 최근에 로스트아크가 엄청 성공했잖아요. 그게 100몇십만 명이에요. 그게 지표가. 13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극급인 거지, 극급.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화들짝 놀라서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것도 막 원래 게임이라는 게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르포 글로벌은 맨 처음부터 130만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입소문을 타면서 130만 명이 나왔고 뭐 서버도 원래 열 몇 개였는데 나중엔 100개가 넘어간 거죠. 막 온 전 지역으로 막 퍼져가면서.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났었고 사실 그래서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도 서버 비용으로 돈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뭐가 다른 거죠? 그 미르포 우리나라에서 나온 미르포랑 미르포 글로벌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흑철이라는 재화를 이제 드레이코라는 게임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그 드레이코라는 게임 코인을 위믹스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또 이제 뭐 흑철을 채굴할 때도 정말 흑철 보면은 정말 채굴을 합니다. 곡괭이질을 해요. 게임 캐릭터가. 정말. 게임 캐릭터 그리고 강해질수록 더 빨라요. 그러니까 채굴 속도가 그쵸. 더 그러니까 빨라지구나. 좋은 그래픽 카드 쓰는 것 마냥 채굴할 때 캐릭터가 강해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채굴 속도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P2E처럼 이제 뭐 그걸로 현금화도 할 수 있고. 사실 근데 또 흑철이 또 이제 인게임 내에서 이제 뭐 재화를 강화할 때 쓰는 뭐 강화 재료로 사용돼서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됐었죠. 뭐 환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글로벌적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게 맞나? 근데 사실 재미없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미르포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된 게임이었어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 톱 10에 들었죠. 매출 순위 톱 10에도 들었고 원스토어에서는 계속 매출 1위를 찍기도 했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블록체인 버전 없는 순수 그냥. 게임 자체가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나름 잘 만든 게임인 건데 사실은 잘 만든 게임이고 최근에 로스트아크가 출시되면서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빵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르포 글로벌 출시될 때도 MMORPG가 별로 없었어. 사실 글로벌 게임 시장에 와우 이후로 정통 MMO라고 하는 PC 기반의 그런 MMO가 글로벌 유저들한테 사실은 좀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미르포 글로벌 나오면서 그런 수요도 같이 들어온 거지. 스팀에 블록체인 버전이 없는데도 지금도 5만 명씩 나온다는 거는
좀 그런 수요를 흡수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좀 K-팝이나 K 콘텐츠들이 좀 뜨면서 서구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스타일의 게임도 좀 거부감을 좀 덜어낸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만드는 캐릭터들은 너무 예쁘다. 네.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됐다고 해서 싫어했단 말이에요, 서구권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글로벌로 나갈 때는 캐릭터 외형도 많이 바꿨죠. 네. 좀 우락부락하게 바꾸고. 길드워가 특히.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왜냐면 서구권 애들이 우리나라의 캐릭터를 싫어하니까. 근데 그대로 나가서도 되는 거야, 이제. 왜? K-팝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면서, 아, 저런 캐릭터들도 있구나.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글로벌적으로 K-웹툰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K-웹툰하고 이제 그 K-게임의 캐릭터들하고 이렇게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리고 MMORPG의 수요도 있었던 것도 있고, 사실 게임이 재밌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있던 나왔던 P2E 게임이라든가 그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거는 사실 게임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재밌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제대로 된 게임, 제대로 경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복잡한 게임 밸런스도 있고, 그런 게임에 최초로 붙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게임성이 있기 때문에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 벌 수 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솔직히 돈 벌 수 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장영규 대표 이제 최근에 기자간담회도 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성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들었던 게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장영규 대표에 따르면,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 4분기에 MAU가 월 활성 이용자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나왔대요. 많다. 네, 600만 명 정도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지갑을 이용한,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면 결국 코인을 바꾸려면 지갑을 이용해서 전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10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500만 명은 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환전 안 했다는 거죠. 환전 안 하는데 왜 해? 이 게임을?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했겠죠. 정말 재밌다고? 근데 그런가? 그러니까 만약에 재미가 없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0만 밖에 안 되고, 또 말하는 게 거래한 MAU는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거래한 MAU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사용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환전을 하고 지갑만 만들어 놓은 사람이 100만 명. 지갑 만들어 놓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이 100만 명. 실제로 교환을 한 사람이 네, 10만 명. 네. 그럼 590만 명은 교환도 안 했다. 그쵸. 그렇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 믿어야 복이 옵니다. 그치.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냥 자기네 게임이 재밌고 그렇게 코인 안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코인 돈 벌기만 위한 게임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영국 대표가. 상장사 대표님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맞는 얘기인 거겠지, 사실은. 잡혀가지 않나요? 거짓말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좀 놀랐고, 사실 그래서 위메이드가 미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 앤 언. 네. 플레이 투 언이 아니라 플레이 앤 언.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납득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표가 진짜겠죠. 이거 설마 진짜 나와서 거짓말하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납득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결국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걸 하루 종일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레벨도 높아져야지 최고의 속도도 빨라지는데, 그럼 거기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재화도 있고,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이걸 하면은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막말로 리니지 W 작업장을 돌리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배달해야지, 배달. 네, 배달비가 10,000원인데 그걸 하는 게 낫다. 그게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시거든요. 네, 지금 방금 배달 지금 네. 논란이 많아요. 말 조심하세요, 당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원 너무 많잖아요. 안 된다. 차라리 그거 한다. 차라리 그거 한다. 미르포 글로벌로 돈 벌 거면은 그냥 배달을 하시는 게, 그쵸. 그게 낫다. 위험한 발언. 네. 근데 처음에 미르프 글로벌이든 엑시 인피니티든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저성장 국가들,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나 사실은 남미, 네. 그 미르포드 접속 인원도 보면은 브라질이나 이렇게 남미 쪽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 쪽에서는 정말 돈이 이 정도 벌어도 먹고 살 수 먹고 있다. 산다. 뭐 이런 게임으로? 얘기들이 있긴 했어요, 사실은. 오. 초창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레이코 시세를 해서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초창기에 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40만 네. 원.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한 달 내내 하면.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필리핀 쪽이나 아니면 지금 완전히 뭐 경제가 좀 무너져 있는 몇몇 남미 국가에서는 나름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논란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논란의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논란이에요? 왜 논란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죠. 맨 처음에는 뭐 좀 긍정적인 측면의 논란이었죠. 이게 130만 명이 나온다고 글로벌에서. 그쵸. 그럼 잘 안 막 사람들이 난리 나서 이게 맞냐고 막 이러고. 130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사실은 옛날에 우리 MMORPG 리니지나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아이온이나 이런 거 처음에 런칭했을 때 네. 동접 18만, 20만 나오면 대박 났다 그랬어. 동접 18만, 동접자 18만, 20만, 25만 막 이런 거 막 난리 났었거든. 네. 근데 뭐 50만, 60만도 아니고 130만이잖아. 글로벌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는 수치야, 사실은.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버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랑 계산해보면 진짜 맞는 거야. 그 정도씩 들어보는 게.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정점을 얼마에 찍었냐? 29,000원. 29,000원. 얼마였냐? 런치하기 전에 얼마였냐? 250원. 250원이었어요, 250원. 2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위믹스가 100배가 오른 거죠. 100배가 넘게 오른 거죠. 거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죠. 진짜 있겠죠? 근데 이제 장담하는데 중간에 팔았겠죠? 2만원까지 못 버텨요. 맞아. 어떻게 버텨? 맞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250원에 사서 29,000원에 판 사람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심장이 막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사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다? 이런 건방진 생각 하면 안 돼요. 네. 왜? 아무튼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긴 했네요. 그쵸. 확실히.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막 하루가 더 이렇게 갑자기 뭐 2,000원 됐다? 2,000원 됐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야, 2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다? 더 못 간다. 팔아야지. 그때 판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갑자기 7,000원이 된 거죠. 근데 7,000원 됐다가 또 3,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끝났다! 이러는데 갑자기 10,000원 가고. 또 끝났다 하고 2만원 가고. 정말 논란의 그쵸. 끝판왕이네요. 네, 그래서 또 2만원에서는 이제 2만원에서 더 안 간다. 그런데 29,000원에 가버린 거죠. 와. 근데 또 아쉬운 거는 29,000원 갔다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에 물려 계신 구독자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투자는 본인의 네, 몫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위믹스만 오른 건 또 아니에요. 뭐도 같이 왔어요? 위메이드도 지금 상장사기 때문에 위메이드 코스닥 상장돼 있거든요. 위메이드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요? 이 보면은 8월 달에 막 3만원, 4만원 하던 주식이 그 당시에만 해도 20몇만 원을 찍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폭락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르포 게임이 잘 됐으니까 130만 원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 개선이 엄청 될 거라고 예상되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올라가다 정점에서 이제 29,000원대 찍었을 때 왜 빠졌을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장이 그런 가상자산 하락장이 좀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다들 아시는 유동화 문제가 있었죠. 유동화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유동화 문제가 이제 그 전에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거의 숙명적인 게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유동화를 했다는 거죠. 200원이 돼서 유동화를 했다는 거죠. 아니 유동화를 한 거를 몰랐지. 그쵸. 투자자들은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되게 이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베이비. 알아요? 네. 무슨 회사죠? 썬데이토즈 애니팡. 그렇지. 애니팡을 만든 회사인데 원래는 이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로 있었어요. 또 인수돼가지고 그러다가 위메이드가 이제 썬데이토즈를 인수한 거죠. 자, 위메이드가 썬데이토즈를 얼마에 인수했죠? 1,367억 원에 1,367억 원. 네, 인수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났나? 보유한 현금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들어갔죠. 네네. 위믹스를 유동화해서 샀다. 코인을 예. 코인을 유동화해서 썬데이 토지를 샀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막 유동화란 말이 거의 전 쿠셔너라고 그냥 파는 거. 코인 팔아서 썬데이 토지를 샀다 이거죠. 유동화란 말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다가. 그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를 판 거죠. 시장에. 네. 그렇게 아, 샀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홀더들 그리고 그게 맞물린 거야. 하락장을 만나면서 와르르 위믹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아. 근데 이렇게 빠져서 이제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더 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썬데이 1,300억 어치를 유동화해서 팔아서 썬데이를 인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았어? 엄청나게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심리적 요인도 많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리고 이번 또 중요한 게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67억 원어치 위믹스 한 번에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팔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딱 모인 돈을 1367억 원을 이제 한 건데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문제점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백서에는 이렇게 뭐 생태계 뭐 이거 코인을 팔아서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보 공개가 살짝 약했다. 그래서 좀 오해가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 인수했을 때 다 1,300억 어디서 샀어? 팔아서 샀어라고 하면은 거의 단기간에 팔아서 샀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미리 좀 공시를 하거나 뭐 유동화 공시를 좀 했으면은 좀 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계획을 했으면 뭐 갑자기 3만원짜리가 5,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떨어지는 이유에는 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 정보 공개가 좀 약하다.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금 조성됐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뭐 정 대표님이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만약 미리 얘기했으면은, 미리 정보 공개가 됐다면은 이 정도까지 막 파장이 일어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